네, 그러면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준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과 많이 달라져 있는데 오늘장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충격파 대비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은 이 김민준 전문가님은 너무 흥분하지 말자. 조만간 조정에 나올 거고 조심하자. 계속 이런 시그널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한 차례 더 충격이 남아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좀 오래됐습니다. 거의 우리 시청자분들, 스페셜 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한 2주 정도 된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첫 고비가 구정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팔 전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매크로 변수 있었습니다만은 잘 이겨냈고. 어쨌든 설 전에 또 위기가 한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서 어찌됐건 시장 자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은 전혀 안 됐던 것 같은데, 성장주의 남아있는 파일을 밸류 프로그램들이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득은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반도체 파트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제약 바이오가 금리 인하가 미뤄졌는데도 좀 선방하는 모습. 단지 이제 낙수 효과는 좀 아쉬웠지만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낙수 효과가 조금씩 초입부에서 시작되는 기류는 좀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제 2차 전지가 좀 남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단기 반등은 좀 썼고요. 오늘 아침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6%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전 효과라든지 LNF 쪽이라든지 지금 이제 변곡점 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기대가 있었을 텐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지수 앞에 장사가 없고요.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가 기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확실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이 큰 FMC가 결국은 한 발 더 남아있다는 표현인 것 같고, 미국 증시를 좀 보시죠. 지금 미국 시장의 시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 시발점이, 경기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골디락스 장세부터 예전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그렇다가 소프트 랜딩, 지금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좀 더 코멘트 한다면 미국 경기 좋다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가 올라가면 생산도 잘 되고요. 네. 당연히 이제 물가도 고공행진합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빈칸이 경기가 화랑이라는 거죠.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반대, 경기가 침체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그렇게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고용의 과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산업의 제어, 증시 제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되든 미국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로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나 인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실질금리, 실질적으로 시장에 또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한다고 좋아지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 보고 계신데, 지금도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기술적인 모습을 보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어디가 조정이 있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네. 증시는 떨어져야 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그냥 기간 횡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에 이런 대외 변수들이 줄기차게 준비가 돼 있고 꺾여가는 흐름이 이제 무섭다는 말이죠. 특히나 미국 시장을 저의 이제 음모론 주장론입니다만은 전문가라면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면 양봉 떴지 않습니까? GTC 효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은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건 없었거든요. 현물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선물 차트 모습이고 지금 이게 나스닥 현물 차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좋지 않았죠. 어제 어찌됐건 양봉 마감은 안 됐으니까. 문제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따 코스피 보겠습니다만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이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락폭이 지금 깊지 않고 좀 덜 부러졌어요. 조정의 깊이가 내릴 때 확 내리면 사실은 저가 반발 매수라도 좀 유입이 되면서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FOMC가 새벽입니다. 새벽 2시쯤 이제 열리는데 결국은 강한 어조의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어제도 이었지만 이제 강한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증시가 그래도 조정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즐기시면 되고요. 단지 지금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 안에서 수급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 연준에서는 매파적 발언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영향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가 섹터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좀 준비되어 있는 게 내일 얼마만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점도표의 정말 변경이 될 것인지 3회에서 2회로 어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3번 하겠다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2번으로 바뀐 뉘앙스가 좀 있고 시장의 투심은 뭐 6번까지 기대했는데 시장 투심도 지금 3번으로 바뀐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증시가 사실은 뭐 연준에서 굉장히 보수적 의견이 나와서 한 나스닥이 3%대 장대 음봉으로 뽑아져 내린다면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오늘 1.2%대 빠지고 있는데요. 2600선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난하게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이제 2600 내려왔을 때 매수 권역이잖아요. 그리고 2550선 가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과연 그 2600선 찍었을 때 다시 단기 반등세가 나가고 그 증시의 연준의 파급력이 우리 주식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냐.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까지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지난주에 주간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 금, 월, 화. 어찌됐건 뭐 어제 조금 체감지수가 좋았는데 2700선 넘어가면서는 확실히 과하 오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2600선에 강한 하방 지지대가 있습니다만은 2550선까지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FOMC가 끝나도 지지부진할 겁니다. 지지부진하고 소외주들이나 좀 지금까지 덜 올랐던 섹터들이 부각이 될 거고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반도체들이 어찌됐건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투심이 좀 좋으려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반도체가 이렇게 좀 내려갈 때 주도주 안에서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가 좀 올라오면 수급 형태가 좀 좋은데 지금 체감지수 형태를 비교하자면 지금 현 상태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인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지금 스탠바이 상태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코스피 200의 선물 옵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양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시장에도 지금 양쪽으로 콜이냐 푸시냐를 좀 봐보면 확실히 관망세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연준의 뉘앙스나 스탠스를 파악하겠다라는 의중이 좀 있기 때문에 주도주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회로 삼으시고요. 증시는 조정은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하락은 아직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까지는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주도주 섹터 안에서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해서 사자. 단지 기존에 뭐 1, 2분할 했던 거면 지금 뭐 3분할, 5분할 조금 더 치사하게 좀 더 크게 분할 매수를 길게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 어떻게 고르셨어요?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외주 해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종목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한 주 평가부터 해주실까요? 네, 주도주 안에서 투심 확보, 후발주자 훈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도 몇 가지 짚어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제 뭐 반도체는 사실은 좀 단기 반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제 GTC가 좀 있어서 근데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고요. 반도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오늘 반도체가 쉽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아마 고수분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테슬라가 6%대 올랐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좀 커플링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녹록지 않죠. 지금 테슬라 차트 모습인데 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180불이 갭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주 먼 위치죠. 사실은 갭으로 띄워서 요즘 올라가는 게 트렌드인데 딱 거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MC가 있다 보니까 수급 유입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제 뭐 환율도 뭐 있을 거고, 환율도 지금 벌써 3.9원이나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 외국인들 숨만 쉬어도 환차손이 발생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현물에 박차를 가하면서 들어올 일이 없죠. 그러면 내일 FMC가 있으니까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조금 더 투심이 결집 구도가 있는 게 어디냐?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도주 안에 3파전인데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쉬면서 제약바이오의 구도 형성이 된다. 투심 강화 랠리가 좀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뭐 다 정리했으니까 한 번만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삼바, 뭐 요즘에 움직임 좋았습니다. 지금 삼바 차트 모습인데 88만원까지 갔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주고 있고 1%밖에 안 빠집니다. 85만원 지금 저항 받고 있고 삼바 목표가는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ADC, 알테우젠이나 레고캔바이오 오늘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괜찮고요. 알테우젠 뭐 윗골이 좀 달렸지만 오늘은 괜찮고 레고캔바이오도 오늘 양봉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ADC, 바이오 시밀러, 비만, 자가면역, 신약, 뭐 오늘 HLB도 나쁘지 않고요. 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에 좀 가깝죠. 자가면역 한올까지 보면 여기 좀 보유자 영역에 가까우면 기존에 있던 쪽에서 조금씩 수급이 나가는 쪽. 이 시간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중견 제약업체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시세가 괜찮았고 오늘도 2%대 올라가고 지금 변곡 돌파 직전인데 결국은 그 기존에 수급이 집중돼 있던 종목에서 대웅제약, 유한양행까지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가입 치료제 툴젠, 뭐 에클론 툴젠이 있었는데 사실 HLB만큼은 아니었는데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갭으로 좀 띄우면서 주가가 좀 가는 형상이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어떤 측면이죠?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좀 더 싸 보인다. 이런 종목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을 갈 때도 시청자분들은 나는 안정감을 좀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유한양행, 대웅제약, 제가 추천드렸던 이런 중견제약업체로 가는 것이고 무슨 소리냐?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모멘텀이다. 퍼포먼스. 이러면 툴젠이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앞으로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개별 모멘텀은 중요하나 핵심은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 이길 수 있는 종목 선정이 핵심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도 가장 첫 번째로 저희 제약바이오 좀 다뤄봤었는데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종목도 꼽아주셨고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92만 원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반도체 지금의 위기이냐 기회이냐. 많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상승분들 전혀 누리지 못하셨던 부분들은 2차 상승이 나온다면 뭔가 좀 분할 매수도 하고 싶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GTC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반도체주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한 줄 평은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요. 하방 경직성 확보는 아직 말씀드리고 무조건 기회입니다. 반도체는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접근을 정확하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대중공개가 좀 돼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반도체는 분명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주식 전문가가 바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반도체 시장이 HTS 키고 뭐 밸류 분석하고 약간의 기술력 보고 영업이익 보고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지금 뭐 전반기나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쪽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략을 하실 거면 이렇게 유진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들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해서 대중공개 쪽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증착 뭐 EUV 탑 나와 있습니다. HBM 뭐 디스컴 장비도 있고요. 본딩 장비도 있고 뭐 계측 장비도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지,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프로텍도 해드렸고 세정 장비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뭐 KC텍이라든지 좀 후발주자 중에 PSK도 좀 보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대중공개 쪽이고요. 앞으로 이제 올 것은 삼성전자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후발주자 쪽에서
하반기를 보든지 내년을 좀 보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어드밴스 패키징 하면서 하나마이크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요. 네. 여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못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마이크론이 가려면요, 사실은 좀 경기가 좀 더 살아나야 되고요. 식각이나 소재 부품 쪽으로 갈 거면 모바일 수요가 좀 올라가야 되는 쪽입니다. 지금의 대세는 삼성전자 향의 BSPDN,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 그리고 차라리 직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HBM 쪽에서 얼마나 눌러줬을 때 갈 것이냐, 아니면 캐펙스 증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검사 장비 쪽으로 갈 것이냐, 요게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요. 지금은 보시는 모습은 미코 같은 건데, 공략을 하실 때 반도체가 지금 이게 펄스 히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코가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눌러줬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 그제가 이제 기회인데 자신이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네. 기술적인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펄스 히터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미코의 자회사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코미코. 네. 이 회사도 오늘 주가 떴습니다. 사실은 거래량도 대거 동반됐고요. 오랫동안 기관 행보를 떼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가 거의 완벽한 자리인데 들어갈 수가 없죠. 잘 내용이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대중공개 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평이한 쪽으로 가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서 매매 전략으로 가시든지, 조금 더 큰 시세를 낼 거면 지금 뭐 HBM 쪽이나 세정장비 쪽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 향으로 부각될 수 있는 쪽, 지금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계속 부러져서 내려온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시게 될 거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사실은 14만 5천 원까지 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근데 뭐 개입이 있어서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하이닉스형 쪽은 기다려야 되고, 삼성전자형 쪽은 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중공개 쪽으로 하나 더 아직 못 간 거를 좀 언급드린다면 EUV 소재라든지 펠리크라든지 이런 쪽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뭐 로체 시스템 좀 움직이던데 전혀 관심 없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향후에 부각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될까 고뇌를 좀 해본다면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 건 HBM이나 CXL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기는 HBM은 D램 쪽에서 하드웨어 쪽 처리 속도 쪽이고요. CXL은 효율성 쪽이란 말입니다. 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도 후발주자 FCBGA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가는 기술력 부각되니까 삼성전기 이런 거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GTC의 내용도 정리를 해보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고 향후에 지금 어느 기술력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은 HBM, CXL, 그리고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접목 요소를 밝혔다는 것은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구글의 지금 AI 오픈챗이 지금 제미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미나이와 지금 애플의 어찌됐건 시리를 접목 요소를 가져가겠다는 게 하반기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어찌됐건 오픈 AI를 택하지 않고 제미나이를 택했다는 부분은 결국은 하이 퀄리티 시리를 만들고 지금 오픈형 지금 AI를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온디바이스 AI의 지금 최대어 뭐 제주반도체 같은 리노공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됐는데 갤럭시 바람을 타고 하반기에는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와 자율주행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크게 매집을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대중공개 자료로 노출되어 있는 거 기술적인 걸 가미해서 눌림목으로 갈 것이냐 이건 완벽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어디가 더 위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단지 HBM 쪽이나 CXL 쪽은 눌림목이나 후발주자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SPDN이나 식각,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어드밴스 패키징은 좀 매집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기회죠 라고 하시면서 명확하게 몇몇 종목을 꼽아주셨어요. 반도체 정리해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소외주, 해지 어떤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쉬어가는 주도주 틈바구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또 두드러지는 소외주 그리고 또 대안이 되는 종목군들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주도주가 좀 쉬니까요. 뭐 제약바에도 도드라지게 가는 건 아니고 낙수효과 쪽이니까 이 소외주들이 오늘 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개별 뉴스플로우 이런 거 타고 우리 박성재 양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한국철강 이런 것들 지금 갈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모양새는 이뻤습니다. 시장에 좀 운칠 기삼도 있어야 되죠. 늘 주식시장에 돈을 벌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피나게 해야 되고요. 공부조차 안 하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도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운이 좀 터져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그 접목 요소가 됐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아무도 쓰지 않거든요. 그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도 없겠죠. 그러면 사실은 한국철강을 좀 보고 저 PBR로 봤든 뭘로 봤든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철강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기에는 구리만 봤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서는 추천도 드려봤고 축하드리고요. 오늘 뭐 자사주 이제 신탁계약 이야기가 돌려왔고요. 소외주의 틈바구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뭐 원전 같은 종목들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모습인데 18,920원까지 갔거든요. 왜 내려오냐? 지금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이냐? 차익 실현이 아니고 내일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스탠바이가 지금 되고 있죠. 지수를 아까 봤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 자체가 사실은 전혀 조정이 없었거든요. 전일도 양봉이었고 지금 야간 나스닥 선물 실시간 차트 모습인데 0.28% 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18,18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조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FMC가 끝났는데도 조정이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는 조정을 지금 예측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릴 때 안 내리면 불편해집니다. 지금 의외로 예상을 되었고 비둘기파적인 제가 틀려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해지 전략 종목들 단기 조정 또 있겠죠. 저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잡았지만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해지든 주도주든 외국인들의 주도 세력을 갖고 있는 포지션들은 내일 보겠다는 겁니다. 내일 좀 보자.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이 안 나온다. 국내 증시가 뭐 어쨌든 선진국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증시가 아니고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시속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 제가 봤을 때 전력 소비 쪽으로 간다면 원전은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 타점은 추천한 지 한참 됐으니까 목표가도 올렸죠. 21,000원으로 참고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외주들이 득세가 되는 게 주도주 시니까 뭐 로보시아 지금 삼성전자 조기 인수설이 있었지만 정치인 맥주들 뭐 한동훈 조국 장관 전 장관들 막 이렇게 뛰어오르거든요. 여기는 뭐 주식의 본질은 맞습니다. 누군가 사니까 올라가는데 기술적인 완성도 있는 분들 잘 치고 빠지는 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이 길 이제 내일입니다. 대변수 해지 섹터 내지는 소외주들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소외 섹터와 해지는 내일 주가 향방 갈립니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위에 쓸 수 있는 걸 이제 정보 전달과 분석을 했으니까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전력 전압 변선 그 다음에 원전 쪽 전력 소비와 이렇게 좀 해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쪽이 더 우위에 쓸 것이다. 높은 확률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외주 해지 이 부분의 방향성은 내일장 바로 또 정해질 거라고 하니까 다시 또 이 스페셜 원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속보 하나 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BOJ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의 진통을 겪으면서 BOJ의 이런 결정이 좀 나왔는데요. 17년 만에 이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지금 원엔 환율 좀 볼게요. 크게 반응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일단은 890원 정도대에서 움직임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환시도 조금 전에 지금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도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이 역외죠. 역외 N달러 환율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위아래로 길게 좀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살짝 나왔다가 다시금 좀 제자리를 찾은 듯한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방향성 어떻게 좀 잡힐지는 점검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속보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